일단 미국 시장 우리 조금 전에도 나눴지만 네. 그래도 잘 버틴 것 같은데 근데 미국 시장은 보통 우리 하루 이틀 지나봐야 알잖아요. 그렇죠. 흐름은.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난리를 치더라고요. 어쨌든 또 보면서 또 미국 시장도 저거를 지수화 매매하면 어제 한 20번도 매매했겠다. 생각을 왜냐면 보면서. 초반에는 네. 상당히 밀렸어요. 그렇죠. 예. 상당히 급락했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네. 왜 나는 그런 그래프 변동폭이 이렇게 막 크게 생길 때 네. 우리 착즙 대표님이 떠오를까? 가서 짜고 싶어. 쫙 짜가지고 미국 가서도 한번 짜야 되는데. 미국으로 진출합시다. 그럴까요? 그럼 이제 영어가 먼저 핵심입니다. Can Good you? morning everyone.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조용한 거지. 그 다음에 이제 한국말로 왜 이렇게 안 돼? 이러면서 한국말로 매매하고. 네. 네. 근데 어제 폭을 보니까 나왔던 내용들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네. 부정적인데 지금 시장이 많이 하락했다 보니까 부정을 해서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부정적입니다. 원래 나온 상황들은요. 근데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애써 이제 피크아웃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약간 좀 위안을 삼으려고 한 내용들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어제 첫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7월 달에 100bp 인상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연준은 이렇게 되면 그건 그거고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 이거 휘발유 때문에 많이 올랐으니까 이번 달은 괜찮을 거야. 그건 그거고 나온 데이터 가지고 연준은 그냥 갈 길을 가겠다. 여전히 금리에 대한 변화는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보다 보니까 이렇게 어제도 그런 얘기 나왔어요. 한국이 금리 인상에서 50bp 하는데 아무 영향 없었다. 이 얘기 보고 저는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그 전문가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없다고요? 네, 이제 시작입니다. 네, 이제 50bp 인상에 대해서 금융 취약계층이나 그동안 이거 금리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분들이 이제 영향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지금 이게 걱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50bp 하고 이제 끝이 아닙니다. 계속 25bp 올리면서, 그러니까 앞으로의 금리의 방향은 어차피 미국이나 다른 해외 쪽에서 그렇게 강하게 가게 되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겠죠. 그렇죠. 네, 이게 이제 후폭풍이 계속 나올 텐데, 그러면 그에 따라서 나올 수밖에 없는 저희가 또 약간 취약한 것은 부동산이겠죠. 네, 이쪽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는 이제가 시작이다라고 보면서. 그렇죠. 나오는 내수의 위축이나 데이터를 체크하는 게 맞겠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금리 관련된 쪽으로만 한정돼서 보게 되면 다음 주 가면은 21일 날 ECB에서 금리 인상을 합니다. 인상을 하는데 지금부터 약간 좀 뉘앙스가 이상한 게 어제도 이제 CPI 유럽 쪽도 다 발표됐거든요. 근데 프랑스나 독일이야 그래도 그 정도라고 하는데 지금 스페인이나 남미 쪽, 남부 유럽 쪽은 스페인은 어제 10%대를 기록했습니다, CPI가. 그러니까 지금 계속 우리가 불안하게 보는 게 이 그리스하고 예전에 피그스 그렇습니다. 국가들. 네. 거기 그동안에 많이 좀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이번 금리 인상을 통해서 나오는 취약성은 여기 최근에 나오는 금리 움직임 보게 되면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염두를 하게 되면 일단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지금 나왔던 내용을 보게 되면 여전히 중앙은행들은 고삐를 주겠구나라는 쪽에 생각을 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단기는 반등 쪽에 무게를 두는데 반등 강도 보면서 언제든지 시장이 하락 전환할 수 있겠다라는 걸 생각하고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참 이게 왜냐하면 금리가 인상이 그만큼 되면 지금 한국의 가계부채가 1,800조 아마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럴 체력이 돼요. 그럴 정도의 체력이 되다 보니까 물가 잡기 위해서 가파르게 가겠다. 근데 나머지 국가들은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는 체력이 있는 국가 없는 국가 이제 완전하게 바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미국이 신흥국이나 한국 쳐다도 보겠습니까? 그렇지. 달러 수합이나 좀 해주면 좋은데 그것도 잘 안 해줄 것 같아. 통화 수업도 제가 보기에는 통화 수업도 지금 통화 수업에서 원달러가 문제가 아니라 달러가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한다고 해서 심리적인 거는 있을 텐데 저희가 달러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달러 유동 비율이나 흐름 보게 되면 충분히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달러와의 포인트를 맞추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실질적인
실효적인 입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로 보여지고요. 그래도 와서 그래서 심리적으로 그 달러가 이게 보니까 외환위기 때 문제가 그 한국은행 전에 그 전문가 그 고위직 분도 저희가 모시고 해보니까 결국은 이 시장의 심리 헤지펀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돈이 넉넉하다 하더라도 환율 방어를 위해서 그 돈을 쓰는 순간 그렇죠. 이게 바로 공격의 빌미가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만 예. 예. 그렇게 되면 사람의 심리가 그럼 나도 달러 사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수요가 또 가수요도 확 폭발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차원에서 한국의 금통위도 어제 50bp 인상을 했고 네. 이제 그 엄청 우리 가계부채 문제도 심각하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자를 그만큼 더 낸다는 거는 쓸 돈이 없어진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소비 침체가 다시 일어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게 결국에는 저희는 내수는 한 당분간은 좀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수 시장. 내수에 관련된 백화점주 뭐 이런 것들. 이제 저도 그쪽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보거든요. 아니 가지 말고 사요 가서 그 경기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비싸요. 아니 솔직히 떡볶이가 1인분에 6,000원이. 아니 너무 비싸졌어 요즘 물가가. 근데 거기 그래서 보니까 개수가 바뀌는 것 같아요. 떡볶이 개수가. 네. 시사에 네. 한 두어 개씩 뺐어요. 16개인 것 같은데 그 다음 주에 가보니까 14개? 14개, 15개 반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떡볶이 씨, 우리 가족당 4개씩은 먹어야 되는데, 두 개가 부족하네? 그렇죠. 그래서 그 사이에, 그 숟가락 가져온 사이에 애들이 다 먹어버렸어요. 그만하겠습니다. 슬픈 이야기. 네. 아버지는 떡볶이가 싫다고 하셨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 오늘 과연 외국인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한국 시장을 바라볼 것이냐. 이게 참 궁금하긴 해요. 외국인들은 한국 시장 당분간 안 살 겁니다. 네, 그걸 우리 전제로. 금리 인상했어도. 네, 그걸 전제로 아마 대응하신 게 맞을 것 같고요. 하려고 했으면 어제 조금 기미가 보였어야겠죠. 근데 어제도 기미가 거의 안 보입니다. 외국인들은 하루 정도 늦지 않아요? 반응이? 시간 타이밍으로 보고, 오 마이 갓, it's too late! 그러면서 오늘 사는 거죠? 예. 네. 아마 그러려고 했었으면 어제 뭔가 변화가 나왔을 것 같은데, 어제도 초지일관이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 안 산다로 생각을 하고, 여전히 관심 없다고 생각을 하고 대응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어제 그렇게 호재 나왔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좀 움직였어야 되죠? 그렇죠. 그거를 이렇게, 음봉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그러니까 자기 거 챙기기에도 바쁜 것 같아요. 예, 그런 쪽으로 보시고 여전히 포지션은 하방으로 구축돼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볼 것도 없고요. 지금 상황에서 나스닥도 이제 약간 요 상태에서 그냥 밀려가기 좀 못하니까 다시 이제 반등해서 혹시나 지금 저 저항선 안쪽으로 한번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역시 방향성은 아직 없습니다. 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거래 터지면서 나오는 방향성, 특히 이번 주 금요일 날이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그런 때 또 변화가 나오게 되면 그때 이제 약간 또 그때는 거래량이 터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어떤 의미 있는 이런 거래량 터지면서 나오는 신호가 이런 식으로 만기일이든 뭐든 간에 그래도 변화가 나오는 게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아직은 변화가 별로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한국은 오늘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옵션 만기일인데 지금 패턴으로 보게 되면 이격은 이제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2단계에서는 그래도 주가가 빠진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반등 쪽에 무게를 두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이런 시장이 약간 좀 답답하게, 그래도 이게 다시 또 100대 위까지 붙을 정도면은 일단 지금 목표는 2,400선 중반 정도입니다. 그러면 또 이 저항대가 이렇게 쭉 내려오겠죠? 그러면 그 정도를 1차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등했을 때도 거기서는 버거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때는 또 현금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한쪽에서 특별한 변화 없이 지금 상황에서 한 다음 주 한 2, 3일 정도 실적 발표 본격적으로 되기 전까지 주가가 한번 강하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그리고 또 대비를 할 수 있게 그 정도로 이제 보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좋게 볼 만한 주식들, 섹터가 어디가 있냐 한번 찾아볼까요? 네.
김구루입니다. 네, 그래서 김구루. 확 배버려. 아, 거산을 어떻게 예. 어저께 찐시황의 네. 이상엽 이사. 아, 예. 요즘 어제 열일을 하시더라고요. 예. 했는데 한 40분 이상만 촬영하면 되는데 네. 한 시간을 넘게 아주 온 영혼을 다 태운 것 같더라고. 저희 레몬 리서치는 네, 항상 진심으로 하루 가족분들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오늘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 쪽입니다. 어제 그래도 가장 어제 시장에서 그래도 그나마 좀 낫던 분위기가 뭐 또 몇몇 섹터들은 좀 주춤한다고 하더라도 반도체는 여전히 전체 그렇다고 창진 하더라도. 띄워줘요. 아, 예, 예. 저만 보려고 하다가 네. 네. 까먹었어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 섹터 흐름들이 돌아가는 게 그래도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새롭게 또 자동차가 강하다 보니까 이제 부품주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거기서 나오는 뭐 2차 전지 쪽, 뭐 엔터 쪽 이런 좀 특별한 섹터가 고개를 좀 주춤하고 있다가 확 드는 모습들을 보다 보니까 그래도 시장이 꺾이는 모습들은 아니다라는 쪽에 대한 흐름도 봤고요. 거기다 이제 자동차 부품 쪽인데 2분기 실적 이제 자동차 쪽 잘 나올 걸로 기대하다 보니까 이제 부품사까지도 어제 매수세가 확 들어옵니다. 모비스, 뭐 현대위아 뭐 이런 것들도 현대차 쪽에서 확산되기 시작하는 모습들 강하게 나오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는 또 말씀을 드렸던 게 그래도 자동차 부품 쪽에서 좀 봐야 되겠다 싶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뭐 화신 같은 경우도 계속 말씀드렸고요. 눌렸다가도 계속 움직이는 건 나쁘지 않고 또 SL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 서현이와 이것도 비싸지 않다라고 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 뭐 한 10% 넘어가네요 이런 것도 예 괜찮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이제 자동차 부품 쪽에서 그러면 덩치에 비해서 펀더멘털에 비해서 좀 덜 움직이는 거 어디겠느냐라고 보게 되면은 일단 한라홀딩스가 눈에 띄고요. 네. 원래 이 회사가 만도가 아니라 한라홀딩스가 더 자율주행 쪽으로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만도가 좀 찢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자율주행이나 첨단 기술을 할 수 있는 거는 한라홀딩스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좀 부각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홀딩스다 보니까 시장에서 지주사에 대한 네.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저평가. 네, 평가를 못 보고 있는 게 좀 아쉬운데 이거는 혹시나 좀 오래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턴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예전에 DN 오토모티브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주가가 계속 빠지죠. 근데 이거는 원래 이 회사가 그 대우 두산공작 기계를 인수를 하다가 네. 거기서 나오고 있는 것과 그 사이에 좀 부채 비율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좀 고생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덩치가 확 커졌거든요. 지금 저희가 알고 있듯이 분기 흐름을 보게 되면 1분기에 6천억대로 확 커졌습니다. 매출이. 근데 지금 들어와서 연결 기준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게 덩치가 커진 건데 평소에 2천억대 나오던 매출이 6천억으로 커졌는데 당연히 이거 반영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무리 부채 비율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부채 비율이 지금 369%로 늘었습니다. 근데 유보율이 19,000%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영향이 뭐 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혀 커버를 못하는 회사는 아니죠. 그래서 전화 한 통 하셔가지고 무상증자 좀 하라고 그러시죠. 왜? 그럼 확 올라갈 텐데. 눈빛으로 날 때렸어 지금. 살기를 느꼈어 지금. 네, 요즘 그 무상증자 함부로 얘기하다가는 네. 삼성전자도 무상증자하면 상한가 갈 수 있다고. 자꾸 물적 분할하려고 그래 근데 주가는 그래서 꼭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네. 그 드래곤 부회장님 만나면은 네. 만날 수나 근데 그래서 좀 저평가의 모습을 뚜렷한데 근데 이런 거는 지금 보면은 수급이 제대로 아직 안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 좀 보고 계시다가 혹시나 진짜 말씀하셨듯이 무상증자 이슈가 나오면서 뭐 턴한다든가. 근데 회사가 이게 뭐 하는 회사야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알고 관심 정보가 있다가 대응을 해야지 하고 하는 건 좀 차이가 있거든요. 네. 좀 넣어두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자동차 쪽은 일단 이번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반기는 좀 고민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왜요? 특히 이제 내수 같은 경우는 뭐 내수가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지만 또 내수부터 다 보게 되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또 자동차 캐피탈
리스 이자도 올라갑니다. 아, 그렇죠. 그렇으면은 이제 저희가 그렇다 요즘에 자동차 사는데 그냥 현금 주고 딱 사는 비율이 거의 절반도 안 된다면서요. 그렇게 되면은 이걸 봤을 때 그 정도 이자까지 부담을 하면서 내가 자동차를 살까라고 하는 이 기조가 그러니까 좀 또 인플레이션 시대에 소비 심리도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한번 체크를 해보자는 입장 쪽에서 이번 실적 나와서 뭐 현대기아 한번 고점을 뚫을 듯이 한번 2, 3일 쫙 강하다. 한 번은 팔고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밀릴 가능성이 있으니. 네, 하반기를 고민하자는 입장 쪽에서요. 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2차전지 소재인데 와 어제 에코프로 BM 실적 나온 거 보고 좋았어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지금 NCM 계열에 대해서 참 많이 좀 폄하하는 분위기도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대세는 LFP다. 그래서 뭐 테슬라도 가고 BMW 이번에 원통형은 LFP 쓴다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러면 에코프로 BM 같은 쪽은 고생을 많이 했겠죠. 양극재 대표 주자. 근데 그렇죠. 어제 한 650억 정도 영업이익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1028억이 나와 버렸습니다. 그 정도면 상당히 매출도 그렇고 다 추정치 대비해서 50% 이상 나왔다라는 얘기는 또 거기다가 물론 이번에 2분기가 좀 애매한 게 이 소재 가격들이 좀 올라가다가 약간 밀리는 걸 반영한 시점이었거든요. 그 밀리는 게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스프레드가 확 좋아져서 실적이 좋아졌다. 그러면 앞으로 원자재 가격들이 하향 안정된다. 실적이 얼마나 좋아질까요? 2차전지 소재는 그래서 보통 보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2차전지 또 주가 밀리고 공매도 막 치고 뭐 그러면서 아유 이젠 또 끝난 거 아니야? 아닙니다. 항상 2차전지는 이런 때 고포할 때 자리 잘 찾아서 샀다가 또 이제 어느 정도 좀 반영돼서 올라오게 되면 좀 기다리고 그러니까 팔아서 정리하고 뭐 이거만 꾸준히 하셔도 2차전지 쪽은 대응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상대적으로 지금 코스모 신소재가 그동안 좀 조정을 받았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딱 자리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조정받고 이 정도로 딱 걸쳐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박스권 시도할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계속 이쪽은 양극재 쪽은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LF는 뭐 그냥 그런 자리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갭상승이 나오게 되면 약간 고민스러울 겁니다. 지금 52,000원, 1,000원 이 안쪽에서는 살짝 움직이긴 할 텐데 그래도 레벨업을 시도를 할 것이다라는 쪽에서 무게를 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트레이딩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한 6만 원 정도를 고점으로 보고. 그렇죠. 근데 이게 트레이딩 이때가 제일 애매한 게 그러니까 아마 좀 기술적으로 만약에 이런 때 박스권 하단 보고 역시 2차 전지는 안 죽어. 그래서 대응을 하셨다고 하게 되면은 근데 보통 이런 데서 이런 자리는 못 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돌아갈 때 보면 저희 이 파란색으로 밑에 걸리는 자리들 있죠. 이런 데서 확인되게 되면 이런 때 많이 사죠. 샀다가 또 중요한 건 여기를 안착을 해서 돌파가 확인이 되는데 거의 확인되는 시점이죠. 그러면 이제 그런 거 보면서 대응을 하시되 중요한 거는 아까 대보 마그네틱이라고 있는데요. 이 회사도 또 쉽게 말씀드리면 탈철기. 네. 안에 또 탈철기 뭐라고요? 탈철기. 탈철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안에 2차전지 안에 들어가서 철 같은 성분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게 폭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잘 탈탈탈 털어서 철을 철을 탈탈 턴다. 그렇죠, 탈철기. 네. 그게 최선의 단어예요? 그 단어가 있습니다. 네. 제가 약간 좀 처음 듣는 단어라. 그러신가요? 네. 예. 죄송합니다. 무식해서. 괜찮습니다. 뭐 공부합니다. 예, 네. 저희 레몬 리서치는. 네, 그래서 이런 쪽의 변화를 봤으면 좀 많이 빠졌어요. 근데 거래가 지금 이제 약간 거래만 늘어나도 지금 회복될 단계가 아닐까 싶어서 이것도 관심 있게 보는데 이거는 좀 약간 턴하는데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네. 그래도 많이 빠졌다라는 쪽에서 변화 흐름들 좀 체크하자는 쪽에서 한번 집어서 한번 봤고요. 2차 전지는 계속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어제 보니까 엔터주 쪽도 2분기 실적 엔터 쪽은 JYP, SM 이런 것들부터 요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앞으로 해도 우영우, 거꾸로 해도 우영우. 네, 이분이 거의 열일하고겠죠. 그냥 요즘은 A스토리 사면은 아침에 그냥 사면은 가만히 있으면은 오후에 올라가요? 볼까요? 네, 에이스 침대가 나오네요. 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야. 네. 근데 왜 이렇게 나오는 주가의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비밀은 공매도가 없습니다. 공매도가 없으면 깔끔하게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흥행했고 거기서 A스토리의 그럼 실적 좋아지는 거 확인되고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이제 신규 매수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좀 조심해야 될 자리 아닐까요? 신규 매수는 절대 못 사. 그러니까 사자라고 하셔도 못 삽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는. 너무 많이 네. 올라서. 네, 이런 그리고 때 들고 있으신 분들 좀 적당히 이익 실현할 때. 지금은 욕심 좀 내. 근데 지난번 우리 그 뭐지? 그거 그때도 이랬잖아요. 그때 가지고 전부 기대감으로 지리산 나오기 전에 그 뭐야? 그 뭐죠? 우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 뭐예요? 그 갑자기. 스쿼드 게임. 네, 오징어 게임이죠. 네, 오징어 게임. 네, 근데 그때도 이런 기대감으로 있어요. 그래서 한참 더 다음 작품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테마 형성되면서 올랐지만 그 다음에 확 무너졌잖아요. 근데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게 그때는 전편을 다 공개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매주 2편씩 수목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청률이 처음에는 별로 안 됐다가 한 4%대 진입하기 시작하고 이번 시청률이 얼마야? 5% 넘었어. 그러면 요게 변하면서 주가도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대감을 다음 주에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로 만들어가면서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차곡차곡 움직인다는 관점 쪽에서 제가 보기에는 갖고 계신 분들은 수익 실현을 반은 하시되 이건 한번 좀 끝까지 길게 가져가자. 예, 시청률 한번 봐봐라고 할 정도는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는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이제 이쪽에 연관된 회사 지금 스카이라이프가 지금 이번에 이거는 근데 완전히 수위는 아닐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영향력이 좀 확대되는 거죠. 스카이라이프가 그 ECN이라는 그 이번에 방송되는 드라마 채널에 7개를 갖고 있는데 그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스카이라이프도 그런 게 있어요 하고 재조명이 되겠죠. 이런 것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거기다가 SBS도 이쪽이 스튜디오 S라고 같이 제작을 자회사를 가지고 있죠. 네, 있는데 너무 좀 평가를 못 받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서 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성일 하이텍 이번에 공모가 언제 일어나죠? 18일부터 19일입니다. 하는 게 좋아요? 이제 우리 특별히 김은수 대표님이 성일 하이텍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질문을 주신 분이 있어서 제가 그 회사 본 지 한 1년이 넘습니다. 네, 그래요? 넘어서 이제 가서 이제 악수도 좀 하고 다시 한번 기업 탐방? 하려고 했는데 안 만나준대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를 제가 이번에 주말에 진시황에서 한번 자세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게 환불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공모가에서 한 90% 정도까지 3개월 동안은 밀리게 되면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요? 예, 네. 이런 것도 한번 보면서 특이한 케이스죠. 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모레죠. 이번 주 토요일 8시 네. 주간 찐시황에서 김인수 대표님의 이 성일 하이텍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